안녕하십니까? 권혁기 목사입니다. 권혁기 목사의 바이블 스토리 23번째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이 23번째 시간은요, 하나님의 창조 23번째 시간입니다. 이 23번째 시간은 흠이 없던 노아, 그는 왜 술에 취했을까? 흠이 없던 노아, 그는 왜 술에 취했을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노아라고 하는 사람이 완전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의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가 술에 취했습니다. 그가 술에 취했을 때에 어떻게 보면 아들 함에게 진짜 어떻게 보면 조롱거리가 됐지 않습니까? 왜 그랬을까? 의인인데, 그리고 완전한 자, 그러니까 완전한 자를 영어로 얘기하면 blameless라고 얘기합니다. 흠이 없는 자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흠이 없는 사람인데 왜 이 노아는 그렇게 그랬을까?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 노아는 완전한 사람입니다. righteous man입니다. 그러니까 의로운 사람, 의인이라고 하는 말이죠. 그 다음에 이 노아는 blameless입니다. 이 흠이 없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랬을까? 이제 여러분에게 이 노아의 모습을 바라다 보면서 노아가 왜 그랬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창조한 세계, 그 창조한 그 세계가 얼마나 좋았을까? 그리고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망가진 세계, 얼마나 비참했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번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 하나님께서 창조한 그 세계가 얼마나 좋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면서 첫 번째로 얘기했던 것이 산소가 35%였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산소가 35%였다라고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 그동안 그 산소가 35%였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잘 몰랐을 때는 지금 보는 그림들에 대한 의미, 미스테리였습니다. 진짜 미스테리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고 있는 이 그림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35%의 그 산소가 있는 지구의 상태가 어땠을까? 라고 하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그 보시는 그림 가운데, 여러분 보는 가운데 왼쪽 편에 있는 그 그림들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그 왼쪽 편에 있는 그림들은 거인들의 유골들입니다. 거인들의 유골들을 발굴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근데 그 거인들의 유골들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그냥 보통 거인들이 아닙니다. 이 두상, 머리만 해도 사람의 키만 합니다. 머리만 해도 사람의 키만 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얼마나 사람이 큰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장면입니다. 보통 6m 정도 되는 키, 5m에서 6m 정도 되는 키의 그 거인들의 유골들이 많이 발굴이 됩니다. 보통 거인족들이 이게 발굴이 되면 3m에서 6m 정도의 그런 키가 발견이 됩니다. 그 키가 어떻게 그렇게 생겨났을까? 예를 들어서 멸종된 인간 가운데 예를 들어서 거인족이 따로 있었을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왜? 다윗 때에
골리앗을 보십시오. 나중에 이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서 안악자손의 거인들의 모습, 그 모습과 노아 홍수 이전의 거인들의 모습, 그 거인들의 모습과 어떤 차이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나중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모습은 노아 홍수 이전의 거인의 모습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 과학자가 연구를 했습니다. 산소를요 23%의 산소의 상태에다 놓고 초파리를 이렇게 부활을 시켰습니다. 초파리를 부활을 시켰더니 한 3배 내지 4배 정도의 크기 큰 초파리가 나오더라, 성장되더라라고 하는 것을 발표한 기록이 있답니다. 여러분, 산소가 2%만 더 늘어나도 그렇게 초파리가 서너 배 정도 커진 정도로 커집니다. 여러분, 사람이 35%의 산소양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얘기할 때 이 정도의 크기, 이 정도의 크기의 사람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35%인데요. 저는 이것을 딱 생각하면서 어떤 생각이 했는지, 대체로 북한에서 자란 사람들은 조그만합니다. 우리 같은 민족인데요. 같은 민족인데 조그만합니다. 그런데 남한에서 요즘 자라는 학생들은요, 보통 키가 굉장히 크죠. 평균 키도 굉장히 크고요. 제가 키가 1m 80인데요. 제가 학교 다닐 때는 거의 제일 큰 편에 속했습니다. 저보다 큰 애들이 몇 명이 있었습니다만은, 제가 그 반에서 제일 큰 편에 속해 제일 뒤에 앉았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키가 180 정도면 그 정도 있었는데, 요즘은 180 정도면요 대부분 애들이 뭐 175에서 180, 185 뭐 그 정도는 큰 것 같아요. 왜? 잘 먹으면요, 잘 먹으면 잘 크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산소뿐만 아니라 영양가가 제대로 된 것을 먹으면 이 정도 커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보이는 요 그림, 가운데 보이는 이 그림이 잠자리입니다. 지금 화석으로 나타나는 이 그림은 한 1m 정도 되는 잠자리입니다. 여러분, 요즘 1m 되는 잠자리 볼 수 있습니까? 못 봅니다. 왜? 그런 잠자리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설치류들은요, 죽을 때까지 자랍니다. 죽을 때까지 자라는데, 이 자라는 것이 얼마나 잘 자랐으면 1m, 크게는 제일 큰 것은 2m 정도 자라는 잠자리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화석 가운데. 노아 홍수 이전에 산소가 35%였다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놀라운 것입니다. 그만큼 놀라운 그런 모습을 보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봤을 때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떻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너무너무 기가 막힌 세상이었지 않겠습니까? 너무 좋은 세상이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진짜 살기가 너무 아름다운 그런 지구, 지금보다도 몇십 배, 몇백 배, 몇천 배 살기 좋은 지구였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 이제 우리가 지구의 환경을 생각할 때에 이제 지구의 자기장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볼 겁니다. 1929년부터요, 지구의 자기장을 정밀하게 연구를 했습니다. 이 지구의 자기장이 뭔군요, 이런 겁니다. 남극과 북극, 우리가 나침반을 가지고 있잖아요. 나침반을 가지고 있으면, N극은 북극 방향을 가리키고, S극은 남극 방향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북극이라고 하는 N극을 가리키는 방향과 S극을 가리키는 항상 일정합니다. 왜? 이 남극과 북극, 그래서 나침반을 보고 방향이 북쪽이다, 남쪽이다, 동쪽이다, 서쪽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는 거죠. 이게
자기장의 영향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구는 자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자석에 자기장을 발생합니다. 이 자기장을 발생하는데 이 자기장이, 여러분 보십시오. 이 자기장이 태양에서 이 광선의 바람이 불어옵니다. 이 광풍이 불어오는데 이 광풍을 이 지구가 다 맞이하면 지구는 타서 없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핵 때문에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자기장이 돌면서 남극에서 북극으로 이 자기장이 돕니다만은 남극에서 북극으로 돌면서 여러분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제가 커셔를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만은 이 태양에서 이렇게 바람이 불어오면 이 자기장이 막아서 이 태양풍들을 이 지구 바깥쪽으로 북쪽이나 남쪽으로 이렇게 흘러보냅니다. 이 태양풍들이 강하게 불 때에 북극이나 남극 쪽으로 흘려보낼 때에 나타나는 현상이 오로라 현상입니다. 여러분 오로라라고 하는 걸 들어보셨죠? 그 오로라 현상이 이 자기장 때문에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기장이요, 이제 1829년부터 측정하기 시작하면서 한 세기가 지나면서 자기장이 7%씩 줄어든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7%씩 줄어들면 자기장의 세기가 반절로 줄어드는 기간이 1400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1400년 전에는 지금 지구의 자기장이 배였다는 얘기입니다. 2800년 전에는 4배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5600년 전, 그러니까 지금 노아 홍수 이전에는 16배의 자기장이 지구를 돌았다는 겁니다. 16배. 굉장한 거예요. 이 자기장의 영향 때문에 지구가 완전히 안전하게, 태양이 그렇게 쬐져도 안전하게 거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을 이 자기장이 해준 겁니다. 여러분 아바타라고 하는 영화를 보셨습니까? 아바타라는 영화를 저는 안 봤는데요. 아바타라는 영화를 보면 이런 그림이 나온다고 그래요. 큰 산만한 바위가 공중에 떠서 있는 그런 그림이 나온다고 얘기합니다. 지금보다 자기장이 16배 정도 됐으면요, 이렇게 산이 공중에 떠 있는 그림도 가능하다고 얘기합니다. 그 정도로 이 지구가 굉장히 자기장으로 말미암아서 안전하고, 어떻게 보면은요, 예를 들어서 큰 산만한 바위들이 지구에 떠 있으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 보시는 그림이 발트해에 있는, 발트해 한 2km, 발트해 깊이가 한 2km 정도 되나 봐요. 2km 정도 되는 그런 발트해 밑에 있는 이상한 그림입니다. 이상한 거예요. 근데 이제 보십시오. 계단 같은 게 있죠. 그리고 뭐 위에 이렇게 인공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 위에 놓여 있지 않습니까? 이 크기가 비행기만 합니다. 이 비행기만 한 것이 이게 뭔 용도로 쓰였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 크기가 이렇게 비행기만 해요. 비행기만 한데 이 무슨 용도로 썼을까? 이제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은 그런 큰 돌들이 공중으로 날아서 비행체처럼 움직였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왜? 자기장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얘기를 가만히 들으면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는군요. 지금 현재 무동력 비행기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모르시면 한번 인터넷으로 무동력 비행기라고 하는 걸 한번 쳐보십시오. 바람만 이용해서 비행을 하는 무동력 비행기가 존재를 합니다. 태양광 비행기도 존재하고요, 무동력 비행기도 존재를 합니다. 바람을 이용해서 하는 거죠. 바람을 이용해서 비행기가 뜰 수 있다라고 하면 자기장이 16배라는 그 자기장이 있었다라고 하면 16배 정도 그렇게 가벼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몸이 3m에서 6m 정도 큰 사람도요,
자기장의 세계 때문에 그만큼 가볍게 우리 몸무게처럼 가볍게 지금 현재 몸무게의 그 무게를 느꼈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자기장도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한 편안함을 갖다주는 그러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세 번째로 보려고 하는 것이요, 지구 문명 발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창세기 4장 20절에서 22절까지 나오는 것인데요. 야발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야발이라는 사람이 가축 키우는 자의 조상이었다. 이건 뭐 문명하고 무슨 별 관계가 없는 것 같죠. 그 다음에 유발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유발이라는 사람은요, 수금과 퉁소를 잡는 자의 조상이었다. 여러분, 지금부터 한 5,000년 전 얘기입니다. 6,000년 전 얘기예요. 지금부터 5,000년 전, 6,000년 전 우리가 배울 때는 선사시대고 미개의 생활을 한 그런 시기였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수금이 있고 퉁소를 불었다는 거예요. 수금도 타고 퉁소를 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놀랍지 않습니까? 과연 그랬을까요? 또 한 가지 여러분들 한번 보셔야 되는 게 뭔군요. 바로 그 두발가인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두발가인이라는 사람은, 이 사람은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명이 발달했다는 얘기예요. 노아 홍수 이전에 문명이 엄청 발달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유적 가운데 여러분 이런 유적이 나옵니다. 이런 유적이 나오는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 유적의 모습을 보면 뭘로 보입니까? 기계 부품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이 현대에 만들어진 기계 부품도 아니고요, 2000년 전에 만들어진 기계 부품도 아닙니다. 3000년 전에 만들어진 기계 부품도 아닙니다. 보통 5000년, 6000년 전에 만들어진 기계 부품입니다. 5000년, 6000년 전에 무슨, 여러분 선사시대라고 생각했던 그 시기에 무슨 이런 것이 있겠어요. 근데 성경은 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노아 홍수 이전에 과학이 얼마나 발달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단면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과학이 얼마나 발달해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노아 홍수 이후에 술을 먹고 술 취해가지고 발가벗고 틀어누웠습니다. 함은 그것을 가지고 비난을 막 흉을 보고 다녔습니다. 저는 그것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는군요. 노아의 좌절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노아 홍수는요, 창조된 지구의 완전한 파괴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노아 홍수 이후에 지구는 완전하게 파괴됐습니다. 노아 홍수에 이전에 있었던 모든 것이 다 파괴돼, 생명뿐만 아니라 문명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다 파괴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아는 좌절했던 것입니다. 노아가 좌절하고 난 뒤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노아가 좌절하고 난 뒤에 그 좌절의 모습으로 어떻게 보면 술 취해가지고 그러고 있었습니다. 그가 좌절했던 모습을 제가 몇 가지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산소 결핍, 34%에서 20%의 산소 결핍을 했다. 여러분, 지금 고산지대에 가면 우리는 고산증이라고 하는 걸 압니다. 산소가 부족해서 나타나는 현상이죠. 34%의 산소를 마시고 살았던, 600년 동안 34%의 산소를 마시고 살았던 노아가 21%의 산소로 줄어들었습니다. 여러분, 그 상황이 얼마나 이 노아에게 스트레스를 줬는지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항상 고산증을 앓았습니다. 고산증이라는 게 뭐예요? 머리가 깨질 것 같이 아픕니다. 계속 속이 메시꺼워서 구토가 나옵니다. 어지럽습니다. 견디기 힘든 그러한 상황들이 그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34%에서 21%의 산소로 줄었다라고 하는 것은 노아에게 어마어마한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입니다. 또 음식 섭취에 대한 변화입니다. 전에는 과일하고요, 예를 들어서 열매들만 먹었습니다. 열매들, 쌀도 열매죠. 또 밀도 열매죠. 그런 열매들, 또 이 과일들, 그것도 열매죠. 근데 환경이 좋은 상태에서 열매와 환경이 안 좋은 상태에서 열매, 얼마나 차이 나겠습니다. 노아가 포도 농사를 짓고 포도를 땄습니다. 땄을 때의 그 맛, 노아 홍수 이전의 맛하고 노아 홍수 이후의 맛하고 얼마나 달랐겠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영양소가 다르기 때문에 육식을 시작하게 만드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맛도 달랐다는 거예요. 저는 그 생각을 딱 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는군요. 외경에 보면 아담이 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회개하면서 어떤 얘기한 거니, 자기가 에덴 동산에서 살 때 먹던 과일과 지금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가지고 먹던 과일을 그 한탄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 한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한탄할 때에 이것은 짐승들이 먹는 그냥 과일을 지금 내가 먹고 있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먹던 그런 과일들은 너무너무 아름답고 너무너무 맛있고 너무너무 기가 막힌 과일들이었는데, 노아 홍수, 에덴 동산에 쫓겨나고 아담은 그 짐승들이 먹던 과일을 먹으면서 한탄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런 장면들을 생각했어요. 뭔군요. 이 노아가 포도를 먹었을 때에 노아 홍수 이전의 포도와 노아 홍수 이후의 포도가 달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달랐다. 왜? 환경이 다르니까 이 맛도 다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돼. 문명의 파괴입니다. 근데 다섯 번째로 오직 할 수 있는 것은 농사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할 수 있는 것은 농사밖에 없었어요. 왜? 기구가 있어야죠. 아무것도 기구가 없어요. 기구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해야 되니까 농사밖에 할 수 없어요. 농사밖에 할 수 없는데 발달 문명이 파괴되다 보니까 도구를 사용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요즘은 핸드폰 없으면 못 산다고 얘기하죠? 그 핸드폰 없는 우리 20, 30년 전에 살았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오. 텔레비전 없는, 우리 어렸을 때 텔레비전 없이 살았던 걸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상상이나 됩니까? 근데 그런 발달 문명이 완전히 없어졌을 때에 이 노아의 모습은 어떻게 했겠는가라고 하는. 그리고 이 농사를 짓는데 도구도 없어요. 그러니까 도구가 없으니까 뭘로 만들어야 돼요? 돌 깨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그게 석기 시대의 모습인 거예요. 자기가 재련하는 기술이 있으면 철을 찾아가지고 철을 녹여서 재련을 했을 건데 그런 기술도 없었던 것 같아요, 노아가. 그러니까 그런 기술도 없으니까요, 돌로 만들어서 하냐, 얼마나 힘들어요. 제가요, 미국에 와서 그 뒷마당에다가 텃밭을 갖고 오는데요,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왜? 농사를 접었어요. 이제 한 번도 농사를 접은 적이 없으니까요. 농사를 접은 적이 없으니까 농사 짓는 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땅을 파는 것도 힘들어요. 제가 그 삽을 가지고 땅을 파고 소시랭이 가지고 땅을 파는데도 불구하고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수동 경운기, 미국에서 수동 경운기 조그마한 게 나와요. 그래서 수동 경운기를 하나 사왔습니다만은, 문명이 파괴됐을 때의 상황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받았던 스트레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네 번째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 사회생활에 불과했습니다. 8가족밖에 없습니다. 그 8가족, 그 많던 사람들. 창조과학자들 가운데서 그 인구수를 계산해 봤는데, 지금 현재의 인구, 1000몇백 년밖에 흐르지 않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현재의 인구와 거의 비슷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현재의 인구와 거의 비슷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현재의 인구와 거의 비슷한 인구로 살았던 이 노아가 8명밖에 안 남았습니다. 얼마나 삶의 외로움을 느꼈겠습니까?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사람과 부딪혀서 살아갑니다.
그런 여러 가지 스트레스 때문에 그가 그렇게 힘들어 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음 시간에는요, 성경적으로 몇 년 전에 지구가 창조됐을까 라고 하는 얘기를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혁기 목사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